5천 명의 수군 지원을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이순신의 든든한 조력자인 유성룡의 걱정은 사뭇 깊을 수밖에 없었다. 이순신의 성격을 잘 아는 유성룡은 진린과 이순신이 화합하지 못해 결국 패할 것이라 장담하기까지 했다. 우려가 크기는 선조도 마찬가지였다. 이순신에게 도독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전교까지 내렸다. 예상은 옳았다. 고금도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진리는 혼을 참지 못하고 술상을 엎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저리도 전투에서 이순신의 군사가 크게 싸워 이긴 것이다. 문제는 이제 명나라 수군은 전공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조선 수군이 전부 이제 싸워서 이기는 과정을 지켜보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은 그 부하 장수를 그 진린이 뭐 참수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순신이 말리면서 조선군의 이제 전공이 전부 대인의 공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수급을 전부 다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해전이 바로 저리도 해전입니다. 在本国早就听说过将军的名字，今天相见果真是名不虚传呐。 저리도 해전의 승리로 이순신은 고흥반도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계속 동진에 여수반도를 끼고 있는 순천만과 남해도의 광양만을 확보하면 전라도 수역을 차지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만다. 진린의 군사가 약탈을 일삼은 것이다. 이에 이순신은 마을의 집들을 헐고 자신의 짐을 배에 싣도록 명령한다. 의아한 진린이 이순신에게 어찌된 일인지 이유를 물었다. 귀국 군사들은 오자마자 행패를 부리고 약탈하는 데만 전념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모두 피해 달아나고 있어. 나는 대장의 몸으로 혼자 남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오. 조선 수군이란 버팀목 없이 명군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었다. 다급해진 진리는 이순신에게 간절히 애걸한다. 귀국 군사들은 우리들을 속국의 신하로만 알고 전혀 꺼림이 없어. 내가 그들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서로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오. 이순신은 명나라 군사들의 통제권까지도 갖게 됐다. 진리는 훗날 명나라 황제에게 이순신의 공에 대해 보고했고, 명황제는 이순신에게 8종류의 선물을 보냈다. 은도금 장식을 두른 180cm 길이의 참도 2개와 황제가 보낸 도장이라 표기된 보관함과 동으로 만든 도장인 도독인, 또 군대의 명령을 전달할 때 사용했던 깃발에 138cm에 달하는 귀도, 그리고 구리로 만든 공나팔과 대장이라고 쓰인 호두령패 등이다. 진리는 심지어 이순신에게 명나라로 함께 가서 살자고 수없이 설득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이순신의 리더십이었다. 그렇게 포악한 진린이었지만 곧 이순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징비록에 따르면 진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순신에게 자문을 구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가마가 감히 이순신을 앞서가는 일조차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이순신에게 끊임없이 명나라로 함께 가서 살자고 권유했지만 이순신은 당연히 그런 진린의 청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 진린의 제안은 어쩌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선 땅에서 이순신의 목숨은 오히려 적이 아닌 조선에 의해 더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조선에 의해 조선 수군 통제사의 목숨이 위험했던 중심엔 선조가 있었다. 선조는 이순신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지 오래였다. 이는 명량해전에 대한 선조의 태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뤄낸 명량해전이었지만 선조의 생각은 달랐다. 이순신이 사소한 왜적을 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며 큰 공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무술년 4월, 비변사는 이순신의 포상에 대해 다시 건의한다. 망가진 수군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표창을 함이 마땅하며 이는 선조의 처분에만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조는 품계를 올려줄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교한다. 선조는 이순신의 공을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전공을 인정하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당시 전쟁 상황을 지켜보았던 명나라 격리여사 양우라는 사람이 이순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꼭 이거는 상을 줘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강력히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삼품의 풍계에서 종이품, 그 가선대구의 풍계까지 올려주지만 실제적으로 이순신이 백의종군 이전에 이미 정이품의 풍계를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명나라 쪽에서도 자꾸 강요하니까 형식적으로 취한 정도의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선조 입장은 이순신에게는 매우 소원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7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한 원균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 선조는 그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늘이 한 일이라고 편을 들었다. 선조는 왜 원균과 이순신에게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였을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선조는 직계가 아닌 반계로 왕위에 오른 조선 최초의 임금이었다. 권력을 쥔 누군가가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면 왕위는 곧바로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이순신의 연승은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대한 성과였다. 1596년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다. 의병 총수였던 김덕령이 난을 일으키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다.